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SF본부 김종각 실장입니다. 한국기업평가에서는 구조화 금융의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각 자산별 특징 및 현황과 평가 방법론에 대해 교육 자료를 순차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부동산 PF 유동화입니다. 본 강의는 먼저 부동산 관련 금융 전반을 살펴보고 부동산 PF와 관련된 제방 검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PF와 관련된 의문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관련 금융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사업지를 선정하여 건축물을 완공한 후 부동산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토지 매매 거래, 인허가, 분양 및 시공이라는 여러 과정이 수반됩니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 보면 토지 계약 및 설계 등이 사업 초기에 발생하고 착공 이후에는 막대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자금 회수는 사업 중반기 이후라 할 수 있는 분양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 투입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지 선정부터 건축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를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있으며, 완공된 부동산의 목적이 주거용일 경우에는 RMBS, 상업용 부동산일 경우에는 CMBS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초기 단계부터 건축물이 목적대로 사용되기 직전까지 이루어지는 금융활동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시행사 및 실질로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와 관련된 위험 등이 있으며, 사업 단계별로는 인허가와 관련된 위험, 분양 위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 단계별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단위의 현금 흐름인 재무 위험도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시행사는 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인허가와 분양 등을 수행하고 조달한 자금을 상환할 궁극의 주체이기 때문에 시행사 위험은 전 사업 기간에 걸쳐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토지 신탁 제도를 이용하거나 PFV 등 별도 SPV를 설립하기도 하지만,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어 완벽한 통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도 하에서는 대상 사업에 예상하지 못한 우발 비용이 발생하거나 대상 사업 이외의 우발 부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사업 스폰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공사 위험은 건물 공사가 예정대로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시공사의 신용 위험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별 프로젝트의 성과에 따라 자금 흐름이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사업 위험은 가장 중요한 궁극의 위험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양률이나 수익성 같은 사업성 등이 중요 평가 요소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모든 위험은 궁극적으로 자금 흐름과 연관되기 때문에 자금의 유출입에 맞는 재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필요시 추가로 인출할 수 있는 대출 약정 등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사비 지급을 여타 비용에 비해 후순위로 미룸으로써 부족 자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산을 살펴보면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중도금 반환 채권, 수분양자가 납부할 예정인 분양대금 채권, 시공사가 시행사와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에 의거한 공사도급 채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모두 완공된 이후 보유하게 되는 미분양된 부동산도 주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 과정 전반에 걸쳐 시행사에게 대여한 대출 채권도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우선 시행사가 매도인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생성되는 중도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계약금은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귀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되고,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지급한 매매 대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중도금만을 유동화 자산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반환 채권을 갖고 유동화를 할 때에는 토지 매매 계약의 해지 사유 및 시기, 반환 대금의 지급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채권의 적시 상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도금 반환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중도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시행사가 사업을 수행할 목적을 갖고 있지 중도금을 반환받겠다는 목적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반환받을 권리가 장래채권의 속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슈입니다. 어떤 권리가 장래채권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가능성과 발생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중도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납부 시점에 발생 개연성을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도금 반환금이 장래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중도금 반환금의 양도성이 부인되고 시행사로 반환되는데 이때 시행사의 다른 채권자와 중도금 반환금을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유동화에서는 중도금 반환 채권이 부인되는 상황에서도 유동화 증권이 상환될 수 있도록 시행사의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을 마련하였는데요. 시행사 우발채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주권과 경영권을 통제하고 정관에 우발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업무를 명시적으로 금지시키게 됩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인장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시키고 있습니다. 주주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주식을 실물로 발행하여 대주 명의로 주주 명의를 바꾸는 양도담보 제도를 이용하거나 신탁하고 있으며 경영권 통제를 위해서는 대주가 지정하는 인물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납부하게 되는 분양대금을 자산으로 하는 분양대금 유동화는 미래의 분양대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채권의 성격이 강합니다.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분양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등 채권 양도가 쉽지 않고 사업성과 우발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 유동화되는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분양대금 양도가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대금 유동화를 위해서는 시행사의 신용도와 사업 종류 및 분양 성과 등을 파악하고 법률상 분양대금 양도에 대한 대항 요건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살펴봐야 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도급 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갖게 되는 공사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래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행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채권의 대부분이 분양대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사의 신용위험과 사업성 등이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또한 시공기간 중에 시공사의 문제로 인하여 시공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공사의 신용위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유동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요소 이외에도 예정 공사 일정이 적정한지, 공사도급 계약상 대금 지급 조건 등이 어떠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미분양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이 완공되어 자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완공 때까지 미분양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상 불량 요소가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분양 부동산을 시행사에 대한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유동화 방식을 시도하는데 동유동화 방식은 시행사의 신용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산 양도 등을 통하여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화해야 합니다. 미분양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의 종류별로 LTV와 처분기간 등을 산정하여 유입 가능한 현금 흐름을 파악합니다.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세금 등의 비용과 선수인 채권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제한 물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처분 기간과 유동화 증권 상환을 위한 강제 처분 기간 등으로 나누어 유동화를 구성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다양한 자산을 바탕으로 유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할 사항이 많고 법률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하는 부동산 PF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PF의 일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한 대출채권을 유동화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회사는 이를 기초로 ABS, ABCP, ABSTB를 발행하거나 ABL을 조달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양도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SPC가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구성할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 의무를 정의하기 쉽고 채무자가 조달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간명한 방식으로 담보 설정 및 실행이 가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 보관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한 부동산 PF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차주의 신용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차주에게 기업회생이나 워크아웃이 발생하여 채무 재조정이 될 때에도 유동화 증권 상환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차주나 신용을 보강하는 기관에서 적절한 수권을 취득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공사의 경우 정관 확인을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수권이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하고 정부기관 등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의 수권 등을 사전에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공여와 관련해서는 신용보관 금액, 기간, 조건 등이 유동화증권 상환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ABS를 발행할 수도 있고 상법상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통해서 유동화 사채, ABCP, ABSTB 등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1회 발행하는 단기 유동화증권의 경우 대출채권과 유동화증권의 만기를 일치시키고 있으며 대출채권의 만기가 유동화증권의 만기보다 길어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유동화증권의 매출을 금융기관에서 보장함으로써 차환 발행 위험을 통제하게 됩니다. 유동화증권의 경우 원리금이 적게 상환되지 않으면 바로 부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가 원리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도 유동화증권 만기까지 신용보관기관에서 자금이 꼭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동화회사의 경우 대출채권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힘들지만 유동화회사가 대출 만기를 위한 유동화증권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면 대출채권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유동화증권 인수확약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동화법상 유동화회사가 수령하는 대출이자는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나 상법상 SPC의 경우에는 원천 징수 대상이기 때문에 유동화 기간 동안 SPC에게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주가 SPC에게 후순위로 대여하거나 SPC가 추가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주인 시행사는 신용도가 여려하기 때문에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보강이 필요합니다. 신용보강은 크게 유동화 자산에 대한 신용보강, 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보강, 유동화 회사에 대한 신용보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동화 회사에 대한 신용보강은 유동화 회사에 대해 자금을 공유하는 방식과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동화 자산에 대한 신용보강은 연대보증과 채무인수가 사용되는데 채무인수를 위해서는 채무인수를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주에 대한 대출 채무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신용보강을 하는 대상도 효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화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종성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 등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부인되거나 대출금 조달을 위한 조합원 총회 결의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유동화 과정에서는 신용보강자에게 대출 채무에 대한 신용보강과는 별도로 대출 채권만큼 독립된 채무상환 의무를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동화 증권에 대한 신용보강 방식은 지급보증서 발급이나 약정을 통하여 신용을 보강하는 지급보증, 권면보증이나 배서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급보증의 경우 유가증권 상환일과 지급보증인의 지급조건을 살펴야 하며 권면보증이나 배서의 경우에는 전자증권을 이용할 때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여 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유동화 회사에 대한 신용보강은 유동화 회사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과 유동화 회사가 보유한 자산, 즉 대출채권 또는 주식, 수익증권 등을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습니다. 자금 보충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은 자금 보충 약정, 신용공여성 ABCP, 사무사채 매입 약정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유동화증권 상환일 이후에 신용공여 자금의 원리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합니다. 유동화 자산 매입 약정을 보면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경우 매입 대상 자산이 소멸할 수 있어 자금 보충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한편 자산 양수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권리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미도래한 이자, 배당 등을 감안해서 양수도 당일에 유동화증권 상환의 충분한 금액 이상으로 양도 가액이 산정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동화 회사는 CDS나 TRS 등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신용을 보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SPC가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문 투자자 등록을 사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동화 과정에서는 CDS 및 TRS의 지급 사유, 정산 조건 등을 검토하여 독소 조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여러 유동화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PF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량한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보강 없이도 유동화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행사의 신용 위험이 통제된 상태에서 자금 흐름이 충분하다면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공비가 관건인데요. 시공사가 공정률에 따라 시공비를 정산받기로 하는 책임 시공 의무만 부담하게 되면 분양대금으로 대출금 상환에 충분한 현금 흐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대출금 상환에 비해 후순위로 받기로 약정하는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유동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분양률과 제반 비용 집행 일정 등을 고려한 현금 흐름을 추정한 후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유동화가 가능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둘째, 시공사의 신용 등급을 상회하는 유동화 증권의 신용 등급 부여가 가능한지인데요.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공사 지체 등으로 담보력이 훼손될 수 있어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유동화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산 유동화 관련하여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표시된 제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